네, 다음은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33대 21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가 두 팀의 지구 우승을 가르는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에서 빌스가 이기면서 지구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3주 만에 벌어진 리매치였는데 이번에 이제 승자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때와 어떤 요소들이 달라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날씨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12월에 추운 팍스보로에서 펼쳐진 경기기는 했지만 뭐 패싱 게임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강한 비바람이나 뭐 안개가 끼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패싱 게임에 좀 강점이 있는 빌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었고 조슈 앨런이 이를 잘 살려내면서 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앨런이 사실 이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뭐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4천만 불을 받아도 되는 선수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 뭐 이 경기만 놓고 보면 받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턴오버도 없었고 3개 터치다운 패스와 함께 314야드 여기에 64 러싱 야드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날처럼만 계속 해준다면 이 돈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빌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경기였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스다운 한 차례를 실패했던 드라이브를 제외를 하면 펀트도 없었고 턴오버도 없는 아주 깔끔한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뭐 전체적으로 색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면서 네. 앨런이 충분히 필드를 내려다보고 열린 리시버를 포켓을 벗어나지 않고도 기다리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줬던 것이 빌스에게는 중요한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패치 입장에서는 이 공격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페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션 맥더머 감독이 첫 공격부터 과감하게 이제 포스트다운 고포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4번을 시도했는데 3번을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련한 패트리어츠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들이 좀 경기를 주도하겠다는 어떤 의지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경기에 임했던 것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리시버 쪽에서는 이제 아이자 맥켄지 그리고 이제 스테픈 딕스가 각각 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맥킨지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5년의 커리어 동안 한 경기 최고 기록이 6번의 캐치 65야드밖에 되지를 않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도 대부분의 시간을 리터너로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였는데 이날 이제 콜 비즐리 그다음에 게이브리얼 데이비스가 코로나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자 맥켄지가 이제 리시버로서 좀 기회를 많이 부여를 받았고 11번의 캐치 125야드를 잡아주면서 커리어 최고의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두 팀의 올 시즌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를 이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두 경기만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상대가 지금 펠컨스 제츠입니다. 사실상 지구 우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큰 이변이 없다면 AFC 이스트 순위가 이대로 굳어질 것으로 보여요. 네. 사실 빌스가 지는 것보다 패치가 지는 게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날 이제 데미안 해리스 선수가 돌아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데미안 해리스가 돌아오니까 지금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빠졌거든요. 저는 이 두 선수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치의 공격이 굴러가려면 데미안 해리스도 있고 라몬드레 스티븐슨도 있어서 이 두 선수가 러싱을 캐리를 해주고 러싱의 비중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 존스가 짤짤이 패스로 조금씩 이제 야드를 더해주는 느낌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날 수비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씨 잭슨이 플레이메이킹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턴오버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공포의 빨간 토시 맷 주돈이 또 자신의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수비 얘기를 적어왔는데 맷 주돈이 이제 3개 태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빌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뚫어내지를 못했고 제이씨 잭슨 같은 경우에는 좀 손쉽게 인터셉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랍을 하면서 턴오버를 만들지 못했던 점이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맥 존스 이야기를 해보면
3주전 맞대결에서는 사실 경기 내내 3번의 패스 시도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이날은 그 10배가 넘는 32번의 패스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145야드 2개 인터셉션에 그쳤다는 거는 네. 뭐 존스에게도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렇죠. 뭐 어쨌든 루키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걸 바라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한데 뭐 시즌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뭐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나쁘지 않았다. 뭐 지난 시즌 성적을 생각을 하면 특히나 이제 탐 브레이디 바로 뒤에 들어왔으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 또 욕바지 무녀 캠 뉴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녀로 보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같이 드래프트 됐던 동기들이 좀 리그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들과 또 비교가 되면서 맥 존스가 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 연휴 선물로 이 팀에 있는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들에게 비트코인을 선물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떡락하고 있던데요 지금.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 주가 때문인지 네. 승리의 기쁨까지 함께 나누지는 못했다. 예, 저도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패츠가 지금 남은 시즌 스케줄을 보면 잭슨빌과의 홈 경기가 있고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잭슨빌만 잡으면 와일드카드 확보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마이애미와의 경기가 좀 재밌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이애미도 지금 이제 상승세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노리고 있는 팀이잖아요. 지금 7번 시드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저희가 1주차에 이미 졌다. 2번 지진 않는다.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리뷰 때 저희가 뭐 그 다음 주 프리뷰를 좀 하잖아요. 네. 그때 이 마이애미가 패치를 마지막으로 수입했던 게 언제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면 좀 재밌는 또 프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빌스와 패츠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버커니어스와 팬서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대6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시종일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고 14년 만에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난 시즌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또 지구 우승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4년 만에 이런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뭐 템파베이 팬들이나 뭐 에리언스 감독, 톰 브래디 모두 좀 만족감을 뭐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셧아웃 패배를 당했던 충격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공수에서 많은 주전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날만큼은 뭐 그 선수들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의 거취가 사실 불투명하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크리스 가딘 선수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부상,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이제 겹치면서 거의 70여일 동안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더라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안토니오 브라운이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10번의 캐치 101야드. 그러니까 이 브라운이 경기에 매일 나서는 건 아닌데 나서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마의 재능이죠. 네, 그래서 이날 뭐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 모두 없었는데 브라운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을 해줬고 러닝백도 이제 레너드 포넷이 나오지를 못했는데 로날드 존스와 키시언 본이 그래도 135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합작을 해줬다. 네. 그러면서 좀 대체해서 나온 선수들이 기존에 있던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뭐 어쨌든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확정을 지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입니다. 뭐 남아있는 두 경기가 지금 제츠 팬서스 이 두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좀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1번 시드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일단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네. 뭐 패커스가 확정을 짓더라도 뭐 최대한 높은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맞는 게 중요하니까 벅스도 이제 두 경기에서 뭐 방심하지 않고 이제 모두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펜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펜서스가 참 이 쿼터백 자리에 고민이 많은데 이날 이제 이 캠 뉴튼 그리고 이제 샘 다놀드를 모두 기용을 해봤습니다만
마카마카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룰 감독이 좀 실험을 해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선발로 A 선수를 냈다가 이 선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B 선수로 남은 경기를 치르는데 AB 이렇게 갔거든요. 두 선수를 번갈아서 필드 위에 내면서 뭐 나름 좀 벅스의 수비를 공략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둘 중 누구도 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맨룰을 해고해라 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펜서스 홈구장에 그 파이어 룰이라는 그 챈트가 좀 울려 퍼지고 또 뭐 야유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맨룰 감독이 지금 2시즌 동안에 10승 2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가능성이나 좀 잘 나가던 시기들도 있었고 뭐 펜서스의 전체적인 전력이 어떤 컨텐더로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근데 다 감안하더라도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올 시즌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일단 샘 다놀드가 선발로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두 쿼터백의 기록을 살펴보면 뉴튼은 이제 선발로 나섰다가 졌으니까 또 패배를 이제 자신이 떠안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2018년부터 펜서스 유니폼을 입고 지금 12연패인가 13연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또 펜서스를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연패 기록을 못 끊고 펜서스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처럼 복귀 전에 치렀는데 패스 성공률이 50%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다놀드가 나온다고 하지만 뭐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뭐 캠 뉴튼의 이 펜서스 유니폼 입은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데 이제는 좀 은퇴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내년에 뭐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아니면 혹은 은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팀으로 가더라도 이 뉴튼에게 선발 자리를 내줄 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 백업으로도 데리고 가기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깨 상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갑자기 뭐 옛날처럼 패스 빵빵 뿌린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모를까 지금의 소녀 어깨로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뭐 테이서밀처럼 좀 가제 플레이어로 활용되는 뭐 방안이 뭐 그나마 캠 뉴튼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대 21로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1번 픽과 2번 픽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누가나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머쓱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츠가 경기는 이겼는데 윌슨이 잘해서 이긴 경기였냐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뭐 제츠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교스 얘기부터 좀 해보면 제교스가 이제 감독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덕 피더슨 감독과 감독 면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간 이제 목요일이니까 우리 시간 금요일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면접을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덕 피더스는 이글스의 지금 유일한 우승을 만들었던 그 네. 감독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예전에 디트로이트의 감독이었던 짐 칼드웰 그리고 지금 현재 템파베이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바이런 레프트위치가 감독 몰망에 올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감독도 감독인데 그 지난 시즌에 단장이 잘리고 나서 인터림 단장으로 올라왔었던 트렌트 발키가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단장이 됐잖아요. 근데 올 시즌 단장이 되고 나서 행해왔던 일들을 보면 발키가 지금 이 어반 마이어 데리고 와서 대차게 말아먹었고 어반 마이어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던 팀 티보를 또 데리고 와서 같이 말아먹었죠. 뭐 그런 이제 전반적인 선수 보강이나 팀 운영 이런 걸 봤을 때 어반 마이어가 잘리는 건 당연하지만 발키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은데 지금 사이드칸 구단주가 트렌트 발키를 계속 데리고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규어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리셋을 하는 판에 지금 깔끔하게 다 내치고 새 부대에 좀 새롭게 수를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이진만 의원이 굉장히 좀 싫어할 만한 얘기인데 켈렌모어를 좀 데리고 오면 어떨까? 지금 댈러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제 그 켈렌모어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저는 묶어가지고 그 프론트진에 윌 맥클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지금 역할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플레이어 퍼스넬이라는 역할인데 이분이 사실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내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김에 같이 싹 묶어가지고 1+1으로 데리고 오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제 단장직을 제의를 해서 네. 좀 꼬시고 켈렌모어에게는 이제 감독이라는 자리를 제공을 하면 뭐 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지만 의원이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이지만 의원을 만나기로 했잖아요. 수요일에 아마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지금 잘 나가는 팀에서 뭔가를 빼와야 된다. 이 팀은 뭔가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이제 되는 팀의 어떤 DNA를 좀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면 뭐 돈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전권 그런 권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좀 솔깃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쨌든 단장은 유임이 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감독이라도 좀 하루빨리 괜찮은 사람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잭슨빌이 1픽을 가져갈 확률이 떡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트로이트가 2승 1무를 기록했고 잭슨빌이 2승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잭슨빌이 1번 픽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상대를 보면 잭슨빌이 1승을 추가할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사실상의 1픽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로버트 살라 감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하필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츠가 시즌 4승째를 추가를 했는데 뭐 이날은 이제 살라의 뭐 존재 유무보다는 뭐 상대가 제규어스였기 때문에 이겼던 경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인터림 헤드 코치가 그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타이트엔드 코치인 론 미들턴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24년 동안 코치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감독으로서는 첫 승을 또 거두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기간 코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시 감독 자리는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경험이 많고 잔뼈가 굵은 분이다 보니까 임시 감독을 맡기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제츠가 뭐 잭슨빌을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4승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인데 20대 16으로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디트로이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다 갈아치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도 구영애 선수가 53야드 그리고 48야드 두 개의 필드골을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켰다. 뭐 이 얘기를 제외를 하고 나면 딱히 빅뉴스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지금 7승 8패니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경기를 다 이기고 다른 팀들이 미끄러져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킹능성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산술적인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틀랜타가 뭐 한 경기 뒤져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뭐 지금 팀의 전력이나 뭐 또 핵심 선수들의 지금 역량을 보면 사실 남은 경기를 뭐 빌스를 넘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준 아나운서가 좀 펠컨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NFC 쪽 7팀은 다 정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펠컨스가 지금 바이킹스도 넘어야 되는데
바이킹스도 못 들어간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경기로 가죠. 네. 차저스와 텍산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1대 29로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또? 저는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적어왔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휴스턴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잭슨빌이었잖아요. 고만고만한 잭슨빌이었으니까 이게 휴스턴의 이번 시즌 마지막 승리겠구나 라면서 이제 지켜봤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사스가 지금 시즌 첫 연승을 달리면서 어떤 차저스에게 고춧가루를 좀 제대로 뿌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쩌면 나 강할지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참 어떻게 보면 빌 오브라이언이 싸놓고 간 똥이 굉장히 크고 거대한데 생각보다 빨리 치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게 이제 거름이 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굉장히 행복회로를 돌린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딱 승부가 났던 포인트를 보면 팽팽하게 이제 흘러갔었는데 4쿼터 2분 30여 초를 남기고 이제 데이비스 밀스가 니코 콜린스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 포지션으로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차저스가 좀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그래서 허버트가 좀 무리해서 계속해서 패스를 던졌는데 요걸 놓치지 않고 이 타비에르 토마스가 48야드 픽식스를 만들어내면서 텍산스 쪽으로 좀 급격하게 경기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도 그렇지만 데이비스 밀스가 지금 루키 중에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첫 승에 대한 이제 부담감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지난 경기 이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27번의 패스 시도 21번의 성공, 254야드 2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턴오버가 없었으니까 이 스탯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했고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타이트 윈도우 상황인데도 거침없이 다운필드 패싱을 하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텍산스가 이렇다 할 믿을 만한 리시버가 없잖아요. 근데 20야드 이상의 패싱 플레이를 무려 4명의 선수에게 연결시키면서 정말 맥 존스 다음으로 인상적인 루키다. 네, 저도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이번 주까지 보면 맥 존스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데이비스 밀스가 예상 외에 이 선수가 이제 3라운드 픽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예상 외의 어떤 스틸 픽이다.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제 패트리어츠에서 뛰었던 레스 벌크헤드가 이날 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22번의 캐리에 149 러싱 야드,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이니까 사실 버케드가 이 뉴잉글랜드 시절에는 약간 풀백에 가까운 활약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이날만큼은 주전 러닝백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조나단 오웬스라는 선수가 인터셉션 하나, 펌블 리커버리 하나로 이제 가장 큰 수훈을 세웠는데 이 선수도 뭐 유명하지만 이 선수의 여자친구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올림픽 기계체조의 전설 시몬 바일스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시몬 바일스를. 네. 왜냐면 류정 PD는 올림픽에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뭐 몇 번 이제 관여를 했었죠. 올림픽 전담 이런 느낌으로 돼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올림픽이랑은 이제 연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이 타이틀을 보시면 이 시몬 바일스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2016 리우 올림픽 4관왕. 요거면 거의 이제 펠프스급이죠. 요 한 대회 한정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일스는 사실은 리우 때는 뭐 최고의 스타였죠. 그러면서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가장 기대받는 슈퍼스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지 도쿄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좀 문제를 드러냈고 대부분의 경기를 기권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전 세계인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 그래도 바이스가 마지막 종목에는 좀 용기를 내서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고
그것이 좀 많은 미국인, 또 많은 세계인들에게 좀 감동을 줬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선수 은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날 이제 휴스턴 경기장에 방문을 해서 남자친구의 활약을 응원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도 잡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않지만 어떤 남자친구의 어떤 성취를 보면서 또 뭐 어떤 대리 만족 또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잘하는 거 보면 좋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잘하는 거 보면 좋잖아요. 네. 그 사실 시몬 바이스는 원래도 휴스턴의 좀 광팬이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고향이 이제 휴스턴이었기 때문에 이 휴스턴 텍산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응원을 해왔고 과거에 이제 명예 치어리더로 나서서 공연을 했던 또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럴 만큼 풋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뭐 슈퍼스타인데 이번에 이제 또 하필 텍산스 소속 선수와 또 교제를 하니까 네. 뭐 더 텍산스에 대한 애정이 어린 거 깊어질 것 아닐까요?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 뭐 휴스턴이 이제 이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가겠지만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휴스턴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산스 입장에서는 남은 두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나이너스랑 타이탄스를 만날 예정이거든요. 사실 이제 나이너스나 타이탄스 두 팀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을 거의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을 상대로의 경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휴스턴과 밀스에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패에 대한 부담감은 휴스턴이 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잭슨빌이나 제츠 뭐 이런 팀들을 상대로 1승을 더 하는 것보다 나이너스나 타이탄스 같은 팀들과 어떤 최선을 다해서 좀 빡빡한 경기를 해보는 경험,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이 제 생각에 더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스를 포함한 텍산스 선수들이. 네. 그래서 뭐 휴스턴에게는 이거를 좀 기회로 생각하면 어떨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밀스가 뭐 승패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음 시즌에 좀 확실한 주전 자리를 보장받고 오프 시즌을 보낼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파파이 송보대사를 좀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텍산스거든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구단 역사상 좀 다음 챕터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휴스턴 텍산스 얘기를 좀 해봤고요. 차저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날 이제 차저스가 코로나 프로토콜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조이 보사, 오스틴 에클러, 마이크 윌리엄스, 코리 린슬리. 그러니까 차저스 로스터에서 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탑 10을 꼽으면 다 들어갈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포를 떼고 경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거 전력 손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허버트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스턴에게 패한 것이 뭐 용납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겨야죠. 차저스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면 텍산스는 잡아야 되는 팀인데 잡지를 못했다. 올 시즌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걸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 꽤 있거든요. 차저스는. 우리가 차저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보여줬던 경기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8승 7패는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오히려 좀 실망스럽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날 허버트가 이제 300야드 이상을 던지기는 했는데 가비지 타임에 나왔던 터치다운 패스를 제외하면 터치다운이 없었고 또 2개 인터셉션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랜든 스텔리 감독의 기대를 좀 저버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오스틴 에클러가 못 나왔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저스틴 잭슨이라는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62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 기록적으로는 에클러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줬는데 네. 4쿼터에 또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잭슨도 마냥 웃으면서 필드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이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차저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오프권 바깥으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돌핀스가 7번 시드고 차저스가 지금 8번 시드에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플레이오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브론코스, 레이더스와의 두 경기를 일단 이기고 뭐 앞에 있는 팀들이 좀 미끄러져 주길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휴스턴과의 경기가 이 경기에서의 패배가 좀 더 뼈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저스와 텍산스의 경기 살펴봤고요.